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동갑내기 남편하고 중3 딸 하나 키우며 사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죠. 아니, 평범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이었어요. 월급날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 보며 한숨 쉬는 그런 직장이었죠. 그래도 꼬박꼬박 들어오니 감사했어요.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침에 도시락 싸서 남편 딸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저녁엔 반찬 4가지는 꼭 올리려고 했었죠. 딸은 예고 입시가 꿈이었어요. 피아노 치는 걸 보면 저런 게 재능인가 싶었죠. 물론 엄마 눈엔 다 천재로 보이긴 하지만요. 우리 집이 특별할 건 하나도 없었어요. 남들처럼 살고 남들만큼 행복했죠. 적어도 그때까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잃고 나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딸 예고 입시를 위해 피아노 선생님을 찾아야 했어요. 대학 교수님은 꿈도 못 꿨죠. 레슨비가 시간당 3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 남편 일당보다 비싸니 말 다 했죠. 그래도 실력 좋은 선생님은 구해야 했어요. 동네 학원과 뒤지고 엄마들 카톡방에 물어보고 발품 팔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찾은 분이 최영숙 선생님이었어요. 55살 독일 유학파 출신이라고 했죠.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나요. 어머니, 서연이가 정말 재능이 있네요. 손가락이 길고 유연해서 피아노 치기에 딱이에요. 정말요? 애가 좀 재능이 있긴 한가 봐요. 근데 선생님, 저희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레슨비를... 어머니, 돈 걱정은 마세요. 재능 있는 아이를 가르치는 게 제 보람이니까 적당히 하시면 돼요. 그렇게 시작된 레슨이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2시간씩 정성껏 가르쳤어요. 딸도 선생님을 무척 따랐죠. 엄마, 선생님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너무 멋있어. 나도 유학 가고 싶어. 그래, 열심히 해서 꼭 가자. 실력이 눈에 띄게 늘더라고요. 콩쿠르 나가면 입상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레슨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큰 병은 아닌데 당분간 쉬어야 한대요.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선생님 건강이 우선이죠. 그런데 정말 아쉽네요. 우리 서연이가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청천벽력 같았어요. 이제 막 실력이 늘고 있었는데 말이죠. 작별 선물이라도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백화점에 갔어요. 스카프 하나 골랐는데 30만 원이더라고요. 지갑 열면서도 손이 떨렸지만 그동안 고마웠으니까요. 마지막 날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이거 작은 성의인데 받아주세요. 어머, 이런 걸.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건강 꼭 회복하시고 나중에라도 기회 되면 또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때 선생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미안한 듯한, 죄스러운 듯한 그런 얼굴이었죠. 그땐 그저 우리 서연이와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런가 했어요. 참 순진했죠, 저도. 선생님과 헤어진 지 1달쯤 지났어요. 새 선생님을 알아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서 현관문을 열더니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어.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냉장고 문 열었는데 전구가 나간 것처럼요. 뭐? 갑자기? 아니, 당신이 왜? 15년이나 다녔잖아. 나도 몰랐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인사팀에서 부르더니 한 달 후에 나가래. 위로금이랑 퇴직금은 준다는데. 아니, 서연이 예고 입시 코앞인데 레슨비며 학원비며 입시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근데 여보, 내가 계획이 있어. 계획이래요. 오늘 실직한 사람이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그래도 들어는 봤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딸 거야. 요즘 부동산이 괜찮다고 하잖아. 퇴직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딸게. 공인중개사? 그게 따기 쉬운 줄 알아? 6개월이면 충분하대. 학원도 알아봤어. 매일 도서관 가서 죽어라 공부할게. 그때 남편 눈빛이 참 간절했어요. 46에 백수되니 자존심도 상했겠죠. 알았어. 나도 파트타임이라도 구해볼게. 당분간 그 돈으로 살면 어떻게든 되겠지. 고마워. 정말 열심히 할게. 서연이한테는 비밀로 하자. 애 입시 앞두고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 그게 낫겠네. 다음 날부터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갔어요. 도시락 싸서 도서관에 간다고 했죠. 저도 동네 마트에 파트타임 자리 알아봤어요. 시급 10,000원, 하루 4시간이었죠.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일찍 나가? 응, 회사에 프로젝트가 있대. 좀 바쁜가 봐. 그렇구나. 아빠 힘든데 내가 피아노 배운다고 돈 많이 써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네가 잘하는 게 아빠한테 제일 큰 힘이야. 거짓말도 참 쉽게 하게 되더라고요. 애 앞에서 웃는 것도 남편 앞에서 괜찮은 척 하는 것도요. 밤에 혼자 가계부 보면서 계산기 두드렸어요. 퇴직금에 파트타임 월급 합쳐도 빠듯했죠. 그래도 버텨야 했어요. 서연이 예고 입시까지 1년 남았으니까요. 웃긴 건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정말 공부하러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도시락까지 싸주면서 말이죠. 알고 보니 그 도시락 다른 여자랑 나눠 먹었겠네요. 썩을 놈. 마트 파트타임 시작한 지 일주일째였어요. 계산대에서 바코드 찍다가 문득 생각했죠. 우리 남편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면서 왜 매일 머리에 왁스를 바를까요? 여보, 집에서 공부하면 안 돼? 도서관 왔다 갔다 시간도 아깝잖아. 아니야, 집은 집중이 안 돼. 도서관 분위기가 있어야 공부가 되더라고. 분위기요? 향수 뿌리고 가는 그 분위기 말하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도서관을 가면서 정장을 빼입더라고요. 대체 도서관 가는데 왜 구두를 닦는지 참 희한했죠. 공부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어? 그게 스터디 멤버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라 너무 꾀지지하면 창피하잖아. 아, 맞아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스터디에 20대들이 바글바글 하겠죠. 다들 백수들이 모여서 부동산으로 인생 역전 꿈꾸는 거겠죠. 저도 참 순진했어요. 더 가관인 건 시간이었어요. 평소 밤 9시면 코 골던 남편이 자정에 들어오더라고요. 스터디가 길어져서 열성적인 친구들이 많아. 열정이 대단하네. 도서관 몇 시까지 해? 그게 도서관은 24시간인데 끝나고 스터디 사람들이랑 카페 가서 더 했어. 카페에서 공부를요? 커피값이 얼만데요? 실직자가 매일 카페를 간다고요? 전화도 이상했어요. 제가 전화하면 안 받다가 한참 후에 걸어오더라고요. 왜 전화 안 받아? 도서관이잖아. 진동으로 해놨는데 못 느꼈어. 화장실은 안 가? 쉬는 시간도 있을 텐데.
아, 그때 마침 집중하고 있었나 봐. 집중이요? 향수 냄새 폴폴 나는 셔츠 입고 무슨 집중을 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주말이 압권이었어요. 주말에도 스터디 모임 있어. 빠지면 안 돼. 토요일도? 일요일도?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다들 필사적이야. 필사적이긴 했겠죠. 다른 의미로요.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도서관 가면서 양말을 2번 확인하는 남자. 오늘 구멍 안 났지라고 묻는 남자. 공부하러 가면서 왜 양말 구멍을 걱정하는지요. 아, 맞다. 제일 웃긴 건 문제집이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들고 다닌 공인중개사 문제집, 겉표지만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속은요? 새 책이었어요. 펼친 흔적도 없이 빳빳한 새 책.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문제집은 그냥 가방 무게 늘리는 용도였대요. 알리바이용 소품이었던 거죠. 2만 원짜리 문제집이 불륜 소품이 되다니 정말 창의적이지 않나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남편의 외도를요. 남편을 믿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어머, 미경 씨, 남편 여자친구 생겼나 봐. 어제 백화점에서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가던데? 네? 아, 네, 그게 친척이에요. 사촌 여동생. 아, 그래? 근데 되게 다정해 보이던데. 요즘 사촌들이 그렇게 친해? 사촌이요? 우리 남편 사촌들 다 경상도에 있는데요. 갑자기 서울 구경 왔나 보죠. 급한 대로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입삼 미용실 원장님이 이상한 소문 낼까 봐요.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여보, 어제 백화점 갔어? 어떻게 알았어? 미용실 원장님이 봤대. 누구랑 간 거야? 아, 스터디 멤버 중에 한 명이야. 참고서 사러 갔어. 백화점 지하에 있잖아. 여자랑?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아줌마야. 왜?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라뇨. 의심이 아니라 확신인데요. 며칠 후가 더 걸작이었어요. 남편 와이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는데 뭔가 향긋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쿠션 파운데이션 냄새였어요. 여보, 이거 뭐야? 셔츠에서 화장품 냄새 나는데? 아, 그거? 도서관 끝나고 스터디 사람들이랑 카페 갔는데 옆자리 아줌마가 너무 가까이 앉아서 묻었나 봐. 와, 대단하죠? 카페에서 옆자리만 앉아도 목에 립스틱이 묻는데요. 그 카페 의자가 얼마나 좁았을까요? 아니면 아줌마가 목을 물었나요? 자꾸 이상하게 의심하지 마.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스트레스 주지 마.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긴요. 저야말로 미안했죠. 못 알아본 척 연기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서 빨래 널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 확실한데 상대가 누굴까? 스터디에서 만난 아줌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다가 서로 외로워서? 아니면 도서관 사서? 매일 책 빌리다가 눈 맞은 건가? 상상력이 폭발하더라고요. 심지어 편의점 알바생은 아닐까 생각도 했어요. 매일 커피 사러 가다가 젊은 알바생한테 빠진 거 아닐까. 웃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는 제 상상보다 더 황당했지만요. 그때 결심했어요. 무조건 증거 잡아서 이혼하겠다고요. 재산 분할의 위자료까지 뜯어내겠다고요. 근데 재산이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 퇴직금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반토막 나면 얼마나 될까 계산기 두드리다가 그냥 껐어요. 암울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남편 미행 대작전을 시작했어요. 복장부터 준비했죠. 검은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거울 보니까 연예인 아니면 수배범이더라고요.
남편이 현관문 나서고 3분 후에 따라 나갔어요. 왜 3분이냐고요? 드라마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3분이 너무 길었나 봐요. 남편이 벌써 버스 타고 사라졌더라고요. 택시 잡아서 뒤쫓았죠. 기사님, 저 앞에 버스 따라가 주세요. 버스를요? 왜요? 그냥 따라가 주세요. 10,000원 더 드릴게요. 아, 남편 미행이구나. 요즘 많아요. 어제도 어떤 아줌마가 남편 미행하다가 모텔 앞에서 내리면서 5만 원 주고 가더라고요. 5만 원이요? 충격받아서 지갑 통째로 주고 간 거예요. 그래도 아줌마는 괜찮아 보이네. 기사님이 동지 만난 듯 신나서 떠들더라고요. 덕분에 미행 노하우를 무료로 전수받았어요. 절대 같은 색 옷 입지 말기, 뒤돌아볼 때 핸드폰 보는 척하기, 최소 50m 거리 유지하기. 드디어 도서관 앞에서 남편이 내렸어요. 정말 도서관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엘리베이터 층수를 보니까 7층이었어요. 다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심장이 쿵쿵쿵. 첩보 영화 주인공 된 기분이었어요. 물론 46살 아줌마 첩보원이지만요. 7층에 내려서 도서관 입구에서 숨죽이고 있는데 남편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간 지 5분도 안 되고요. 황급히 화분 뒤에 숨었어요. 150cm 화분 뒤에 165cm인 제가 숨으니 머리가 다 보였죠. 그래도 남편은 못 봤어요. 바빴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길래 저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7층을 계단으로요. 마트 파트타임 한 달 했더니 체력이 늘었나 봐요. 숨은 턱까지 찼지만요. 1층 로비에서 두리번거리는데 밖에 검은 승용차가 있더라고요. 제네시스였어요. 우리 남편 중고 아반떼 타는데 제네시스라뇨. 남편이 그 차에 타는 거예요. 조수석에 타면서 안전벨트까지 직접 매더라고요.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운전석엔 여자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짧은 단발이었는데 손목에 금팔찌가 번쩍번쩍했죠. 바로 전화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세 번째 전화하니까 받았어요. 왜 자꾸 전화해? 공부 중이라니까. 도서관이야? 당연하지. 어디긴 어디야. 어머, 당연하대요. 차 안에서 당연하게 거짓말하네요. 다시 도서관 7층에 올라갔어요. 카운터 직원한테 물어봤죠. 저기 혹시 이준호라는 사람 자주 와요? 아, 그분이요? 매일 오시는데 가방만 두고 나가세요. 저녁에 찾아가시고요. 매일이요? 네, 한 달째 그러시네요. 뭐 자리 맡아놓는 용도인가 봐요. 자리 맡기용 가방 보관료. 독서실 한 달 이용권이 15만 원이래요. 자리만 맡아놓는데 15만 원. 세상에서 제일 비싼 물품 보관소죠. 그 돈이면 찜질방 한 달 이용권도 끊겠더라고요. 그지 같은 놈. 그날 밤 12시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아유, 죽겠다.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 엉덩이가 아파. 고생했네. 공부 많이 했어? 오늘 민법 파트 다 끝냈어. 민법이요? 차 안에서 무슨 민법을 공부했을까요? 불륜방조법? 간통무죄법? 내일도 갈 거야? 당연하지. 시험이 2달밖에 안 남았어. 그래요. 저도 2달 안에 끝낼 거예요. 당신 인생을 말이에요. 다음 날은 친정엄마 병원 예약이 있었어요. 대학병원 내과 정기검진이었죠. 그날은 남편 미행을 포기하고 엄마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미경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수척해 보여? 준호가 또 뭐 잘못했어? 아니야, 파트타임 시작해서 좀 피곤한가 봐. 그 인간이 돈을 벌어와야지. 왜 네가 고생이야? 엄마는 육감이 있나 봐요. 그 인간 맞거든요. 내과 대기실에 엄마 모셔놓고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걸었어요.
그런데 안병동 입구에서 제 발이 멈췄어요. 왜 멈췄냐고요? 아침에 독서실 간다고 나간 우리 남편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것도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요. 남편이 그 여자 이마를 쓸어주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다정한 손길로요. 제 이마는 30년 전 신혼여행 때 열났는지 확인한 게 마지막이었는데 말이죠. 여보, 오늘 검사 결과 어떻게 나올까?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요? 우리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네요. 집에선 아빠, 여보도 겨우 들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 얼굴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인가 싶더라고요.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우리 딸 피아노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건강 문제로 그만뒀다던 그 선생님이요. 최영숙 선생님. 나이가 55이래요. 우리 남편보다 9살 많아요. 누나도 아니고 거의 큰 이모뻘인데 말입니다. 그 여자가 연하남 꼬신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아니,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남편이 연상 누나를 꼬신 걸 수도 있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자기 딸 선생님이었는데. 더 가관인 건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영수가, 힘들면 내 어깨에 기대해. 내가 있잖아. 영수가요? 영수가. 우리 결혼 20년 동안 저한테는 야, 거기 이런 호칭만 쓰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쓰다 보니 또 열받네요. 자기 덕분에 힘이 나.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리 사이에. 둘이 안병동으로 들어가는데 남편이 선생님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연인 그 자체였어요. 아니, 연인보다 더했어요. 운명적 사랑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때 깨달았어요. 선생님이 암 환자였구나 하고요. 일단 증거부터 남겨야 했죠. 핸드폰 꺼내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초점이 왔다 갔다 했지만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순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30만 원짜리 스카프 왜 줬지? 이거였어요. 환불도 안 되고 선물한 지 2달 지났거든요. 병동 복도에서 숨어서 지켜봤어요. 남편이 상간녀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뭔가 속삭이더라고요. 간호사가 와서 뭐라고 설명하는데 남편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렸고요. 완전 보호자 코스프레였어요. 당장 달려가서 머리채 잡고 싶었어요. 이 미친놈아, 독서실 간다더니 병원이야?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더니 간병인 자격증 따려고? 상간녀 간병해주려고?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죠. 근데 참았어요. 왜냐고요? 법적 증거로 쓰려면 확실해야 하거든요. 모텔 사진이나 뭐 그런 결정적인 거요. 병원 팔짱 낀 건 약해요. 친한 지인이다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철수했어요. 엄마한테 돌아왔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변비야? 뭐 그런 거야. 변비요? 맞아요. 남편 때문에 속이 꽉 막혀서 변비 생길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제가 직접 미행하려고 했어요. 변장도 완벽하게 했죠. 가발까지 썼어요. 딸이 예전에 연극할 때 쓴 삐삐머리 가발이었는데 거울 보니까 홍콩 할매 같더라고요. 몰래 남편 따라가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자식이 촉이 있나 봅니다. 나름 완벽하게 변장하고 미행했는데 말이에요. 왜 따라와? 나 장 보러 가는 길인데? 장 보러 가는데 왜 내 뒤를 따라와? 마트 반대편이잖아. 그리고 그 가발은 뭐야? 치매야? 그쪽 마트 세일하잖아. 거짓말하지 마. 나 감시하는 거지? 공부하러 가나 놀러 가나? 역정 내더라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더니 정말이네요. 그 후로 남편이 엄청 조심했어요. 걸어가다가도 자꾸 뒤돌아보고
버스 타면서도 주변 확인하고 첩보 영화 찍나 봐요. 미행이 불가능해졌어요. 잘못하다간 증거 수집 전에 들통날 판이었죠.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상간녀를 조사하기로요. 근데 주소를 정확히 몰랐어요. 딸 과외할 때도 항상 우리 집으로 왔거든요. 전화번호도 남편이 지웠는지 없더라고요. 고민하다가 큰 결심을 했어요. 흥신소를 찾아가기로요. 파트타임 번 돈 다 모았어요. 비상금통도 깼죠. 500원짜리 동전까지 다 긁어 모으니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이면 일주일은 조사가 가능하대요. 흥신소가 생각보다 허름했어요. 영화에서처럼 멋있는 사무실이 아니라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아줌마, 남편 외도 조사죠? 딱 봐도 알겠네. 어떻게 하셨어요? 표정에 다 써 있어요. 배신감, 분노, 복수심, 3종 세트가 다 보여요. 맞아요. 남편 바람났어요. 상대는 우리 딸, 피아노 과외했던 여자예요. 55살이에요. 55? 남편이 몇 살인데요? 46이요. 아줌마, 이거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혹시 그 여자 돈 많아요? 역시 프로는 다르더라고요. 한 번에 핵심을 찌르네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조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빡시게 미행하고 증거 수집하겠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이 제일 좋은데 찍히면 바로 연락드릴게. 네. 근데 성금이 100만 원만 먼저 주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100만 원을 주면서 손이 떨렸어요. 500만 원짜리로 바꾼 돈 무게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흥신소장이 동전 보면서 웃었어요. 아줌마, 진짜 간절하시네. 이런 분들 케이스는 성공률이 높아요. 꼭 증거 잡아드릴게요. 네, 부탁드려요. 진짜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아줌마, 남편 실직했다면서요. 이혼해도 받을 게 있어요? 퇴직금이 있어요. 그거라도 받아야죠.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3천만 원이요. 말을 잃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변호사비 빼면 얼마 안 남는다는 거요. 그래도 뭐 어때요? 자존심은 돈으로 못 사잖아요. 사흘 후 흥신소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줌마, 지금 시간 되세요? 첫 번째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네, 지금 갈게요. 마트에 조퇴하겠다고 하고 뛰어갔죠. 사장님이 뭐라고 했는데 안 들렸어요. 어차피 잘릴 거 알면서도 달렸어요. 흥신소 사무실에 도착하니 흥신소장이 사진을 쫙 펼쳐놨더라고요. 아줌마 마음의 준비하세요. 이거 보면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빨리 보여주세요. 사진을 봤어요. 남편이랑 상간녀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대낮에 버젓이 팔짱 끼고 들어가더라고요. 모텔 이름이 파라다이스였어요. 천국 가는 기분이었겠네요. 매일 오전 10시에 만나서 모텔 가요. 2시간 있다가 나와요. 정확해요. 칼 같아요. 매일이요? 네, 주말 빼고 매일이요. 그리고 이것도 확인했는데 서류를 하나 더 꺼내더라고요. 남편분이 최근에 5천만 원 신용대출 받으셨네요. 뭐요? 5천만 원? 네, 한 달 전에 받았어요. 근데 이미 1,000만 원 썼더라고요. 1,000만 원을 한 달 만에요. 우리 1년 생활비를 한 달에 쓴 거예요. 뭐 했었는지 알아요?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보석가게 다 여자한테 쓴 것 같아요. 미친놈이네 진짜. 근데 아줌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더요? 뭐가 더 있어요? 그 여자 말기 암 환자예요. 네? 말기라고요? 암인 건 알긴 했는데. 췌장암 말기래요.
병원 기록 확인했어요. 시한부 6개월이에요. 시한부 환자랑 불륜이라니요. 드라마 작가도 이런 건 못 쓸 거예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그럼 남편이 동정심에... 글쎄요. 동정심으로 5천만 원 대출받아서 매일 모텔 가나요? 이건 사랑이 아니면? 아니면? 그 여자한테 재산이 많은가 봐요. 아직 조사 중인데 부동산이 몇 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돈이구나.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 돈을 노리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좀 더 조사해 볼게요. 네, 계속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진들 전부 법적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변호사한테 주면 돼요. 사진을 봉투에 담아서 받았어요. 무거웠어요. 종이 몇 장인데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집에 와서 혼자 사진을 다시 봤어요. 남편이 상간녀 허리 감싸고 있는 사진, 상간녀가 남편 볼에 뽀뽀하는 사진, 둘이 손 꼭 잡고 걷는 사진. 웃긴 건요, 제일 열받는 게 뽀뽀 사진이었어요. 저한테는 10년째 안 해준 뽀뽀를요, 55살한테는 해주네요. 아, 맞다. 곧 죽으니까 서비스인가요? 흥신소 보고를 받은 다음 날이었어요. 남편한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급 연기를 했죠. 여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도시락 2개 쌌어. 친구랑 나눠 먹어. 어? 2개나? 고마워. 고맙긴요. 상간녀랑 나눠 먹을 거면서요. 김치도 직접 담근 걸로 넣어줬어요. 마늘 듬뿍 넣은 걸로요. 콱 농약을 넣으려다가 참았네요. 남편이 나가고 딸도 학교 가자마자 저는 남편 독서실로 직행했어요. 오늘은 가방을 확보하기로 했거든요. 독서실 카운터 직원한테 갔죠. 저기, 제가 이준호 씨 아내인데요. 남편이 가방에 둔 약을 가져오라고 해서요. 7층 32번 자리요. 열쇠는 없는데 관리실에 마스터키 있어요. 네, 감사해요. 마스터키 받아서 사물함 열었어요. 가방이 있더라고요. 묵직했어요.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운가 봤더니 공인중개사 문제집이었어요. 6권이나 들어있더라고요. 펼쳐봤어요. 깨끗했어요. 새 책이었죠. 연필자국 하나 없는 새 책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었어요. 사진이었어요.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남편이랑 상간녀가 웨딩 드레스 입고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웨딩 화보였어요.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였죠. 남편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상간녀는 하얀 드레스였고요. 둘이 행복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사진이 10장이 넘었어요. 포즈도 다양했죠. 남편이 상간녀 안고 있는 사진, 상간녀가 남편 목에 팔을 두른 사진, 둘이 입 맞추려는 사진까지 미쳤구나 싶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랑 웨딩 화보를 찍다니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맞다. 화보 봉투에 영수증도 있었어요. 300만 원이었어요. 웨딩 화보 찍는데 300만 원이요. 우리 결혼할 때는 동네 사진관에서 5만 원 주고 찍었는데요. 더 웃긴 건 메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간녀 필지였어요. 자기야, 죽기 전에 웨딩드레스 입어봐서 행복해. 내 버킷리스트 이뤄줘서 고마워. 사랑해. 버킷리스트요? 죽기 전에 남의 남편 뺏는 게 버킷리스트였나 보네요. 핸드폰으로 사진 다 찍었어요. 증거 확보 완료였죠. 그런데 가방 안쪽 주머니에 또 뭔가 있었어요. 통장이었어요. 새로 만든 통장이더라고요. 잔액이 4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 대출받아서 1천만 원 쓰고 남은 돈이겠죠. 거래 내역 봤어요. 호텔, 레스토랑, 보석가게, 병원비. 에? 병원비요?
상간녀 병원비까지 내주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제일 최근 거래 내역이 압권이었어요. 장례식장 예약금 100만 원. 미리 장례식장까지 예약했더라고요. VIP 룸으로요. 준비성 하나는 정말 대단하죠? 아직 안 죽은 사람 장례식장을 미리 예약하다니요.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어요. 아, 맞다. 효자가 아니라 불륜남이구나. 헷갈렸네요. 개 같은 놈. 증거 다 모았으니 이제 이혼 준비만 하면 됐어요. 문제는 우리 딸이었죠. 아직 중학생 애기인데 아빠가 바람났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것도 피아노 선생님이랑이요. 고민하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열어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최영숙의 딸 최지원입니다. 네? 누구 딸이요? 최영숙이요. 아주머니 딸 피아노 가르쳤던 사람이요. 상간녀 딸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싸우러 온 건가 싶었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주머니, 우리 엄마랑 아저씨가 그런 사이인 거 아시죠? 네, 알아요. 아시는구나. 그럼 얘기가 빠르겠네요. 아주머니, 절대 이혼하지 마세요. 뭐요? 왜요? 이혼하면 우리 엄마가 아저씨랑 재혼할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상간녀 딸이 와서 이혼하지 말라니요. 따님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주머니, 아저씨가 왜 우리 엄마랑 사귀는지 아세요? 사랑해서 아니에요? 사랑? 아주머니 진짜 순진하시네요. 돈이에요, 돈. 아, 역시 돈이요? 우리 엄마가 부자예요. 외할아버지가 건물주였거든요. 엄마가 물려받은 게 많아요. 아, 그래서였구나. 퍼즐이 완성되는 느낌이었어요. 건물 두 채에 현금도 10억은 있을 거예요. 아저씨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근데 따님 어머니가 그러니까 시한부잖아요. 네, 맞아요.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더 문제예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재혼하면 재산이 배우자한테 가잖아요. 제가 받을 게 반토막 나요. 아, 이 여자도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구나.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혼하지 마세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아주세요. 그럼 따님이 어머니를 말리시면 되잖아요. 말렸어요. 근데 엄마가 말을 안 들어요. 죽기 전에 사랑받고 싶대요. 사랑받고 싶다. 웃기는 소리죠. 남의 남편 뺏어서 받는 게 사랑인가요? 아주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는 원래 이랬어요. 원래요? 남자 밝혔어요. 젊을 때부터요. 아빠도 불륜으로 만났고요. 헐, 대박이네요. 전문가였어요. 프로였네요. 암 걸리고 나서도 남자들 만났어요. 죽기 전에 실컷 즐기고 가겠대요. 근데 왜 하필 우리 남편이에요? 만만해 보였나 봐요. 게다가 돈 없는 거 티나잖아요. 조종하기 쉬웠겠죠. 만만하다. 맞는 말이네요. 우리 남편 정말 만만하죠. 상간녀 딸이 가고 10분도 안 되어서 전화가 왔어요. 흥신소장이었어요. 아줌마, 지금 당장 통화 가능해요? 급해요. 네, 왜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최근에 남편이랑 그거 했어요? 그거요? 무슨 그거요? 부부관계요. 잠자리 했냐고요. 아니요. 1년은 넘었어요. 아, 2년인가? 아유, 다행이네. 앞으로도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줌마, 앉아서 들으세요. 서 있으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대체 뭔데 그래요? 흥신소장이 말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진짜예요? 확실해요? 네, 저희가 3번 확인했어요. 확실해요. 미친, 정말 미친놈이네. 그러니까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혼 서류도 변호사 통해서만 하세요. 전화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이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재산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았죠. 시어머니 칠순이 일주일 뒤였어요.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죠. 완벽한 무대였어요. 저는 이날을 피날레로 바로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뭘 어떻게 할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죠. 2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까, 화려하게 갈까, 조용하게 갈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화려하게 가야죠. 남편이 평생 잊지 못하게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충분했죠.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맛있다잖아요. 그동안은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고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 하면서 배웅하고 남편은 눈치를 못 챘어요. 시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 잘못 키운 죄가 있으니까요. 아, 이건 너무했나요? 하지만 진짜예요. 우리 시어머니 아들 하나 끔찍하게 키웠거든요. 마마보이 오브 마마보이였죠. 복수 준비하면서 기분이 묘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자식 인생을 내 손으로 끝내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죠. 밤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 골고 자고요. 그 코 고는 소리가 며칠 뒤면 안 들릴 거라 생각하니 갑자기 녹음이라도 해둘까 싶더라고요. 농담이에요. 전 미친년이 되기로 했어요. 어차피 미친 상황이니까요. 정상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비정상적으로 가야죠. 일주일 뒤가 기다려졌어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남편 인생 최악의 날이면서요. 드디어 디데이가 왔어요. 시어머니 칠순잔치 날이었죠. 12시에 이벤트홀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모셔왔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야, 이게 뭐야? 이 준호 아니야? 세상에, 턱시도 입고 웨딩 사진을? 이 여자는 누구야? 복도 벽마다 포스터가 붙어 있었거든요. 불륜 중인 남편의 웨딩 화보라는 제목과 함께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아이씨, 누가 이런 짓을? 준호야, 이게 진짜야? 네가 바람 피운 거야? 아니, 이거 조작이에요. 조작? 야, 네 얼굴이 빤히 나오는데 무슨 조작이야? 때렸어요. 외사촌 형이 남편 뺨을 때렸죠. 아, 형, 왜 때려요? 이 미친놈아. 이렇게 집안 망신을 시켜? 이 미친놈이. 준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네 엄마 칠순잔치에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도착했어요. 포스터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죠. 아이고, 이게 뭐야? 준호야! 엄마, 이거 아니에요. 누가 날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 사진에 네가 있잖아. 이 여자는 누구야?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남편을 둘러싸고 추궁했죠. 준호야, 정말 바람 피운 거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야, 너 정신이 있냐 없냐? 또 맞았어요. 이번엔 외삼촌이 때렸죠. 아, 왜 자꾸 때려요? 때리는 게 문제야? 이 상황이 문제지, 이 자식아. 남편이 포스터를 뜯으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포기했죠. 건물 입구부터 잔치장까지 100장이나 붙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저를 쳐다봤어요. 너야? 네가 한 거지? 뭐가? 이 포스터 네가 붙인 거 맞지?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저는 뭐 당당하게 말했죠. 맞아요. 제가 했어요. 친척들이 숨을 삼켰어요. 미경아, 네가 이런 걸? 네, 어머니. 제가 새벽에 와서 붙였어요. 사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죠. 포스터 100장을 가방에 넣고 왔어요. 2시간 일찍 도착해서 꼼꼼히 붙였죠. 건물 입구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복도 잔치장 입구까지요. 미쳤어? 왜 이런 짓을 해? 왜긴 다 알아야 하잖아. 네가 어떤 인간인지. 새언니, 그럼 이거 진짜예요? 오빠가 정말? 네, 상대는 최영숙이에요. 서연이 피아노 가르쳤던 선생님. 뭐? 그 선생님? 몇 살인데? 55이요. 남편보다 9살 많아요. 또 난리가 났어요. 헐, 연상녀? 그것도 자기 딸 선생님이랑? 어머나, 이게 무슨 막장이야. 그래, 맞아. 나 영숙이 사랑해. 이혼하고 재혼할 거야. 재혼? 그 여자가 받아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너 유산 노리는 거잖아. 그 여자 부자라며. 친척들이 더 경악했어요. 칠순잔치는 완전 아수라장이 됐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래, 이렇게 된 거, 나 이제 영숙이랑 재혼하고 새 출발할 거야. 새 출발? 그래, 해봐. 근데 알고는 있어? 뭘? 그 여자가 에이즈 보균자라는 거. 순간 잔치장이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요. 뭐라고? 에이즈? 거짓말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 흥신소가 병원 기록까지 확인했어. 말기암에 에이즈 보균자야. 세상에, 에이즈라고? 어머나, 그런 여자랑? 준호야, 너 정말 미쳤구나.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영숙이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야. 원래 물란했대. 죽기 전에 남자들이랑 실컷 놀다 가려는 거야. 야, 그럼 너도 옮았을 수 있잖아. 모두가 남편에게서 물러났어요. 전염병 환자 보듯이요. 어머, 준호 너 검사 받아봤어? 아니, 난 괜찮아. 괜찮은지 어떻게 알아? 매일 모텔 가면서.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아들이 에이즈라니. 누나, 정신 차려요. 난리가 났죠. 구급차 부르고 물 가져오고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다가가려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가까이 오지 마. 병 옮으면 어떡해. 이모, 저 아직 검사 안 했어요. 안 옮았을 수도 있다고요. 안 옮았을 수도? 그럼 옮았을 수도 있다는 거네. 흥신소장이 경고했어요.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리고 이혼 서류도 변호사 통해서만 하라고요. 미경아, 너도 검사 받아봤어? 전 괜찮아요. 이 인간이랑 2년 넘게 저희 부부관계 안 했거든요. 야, 왜 이런 거짓말을 해? 영숙이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직접 물어봐. 네 사랑한테. 그 여자 딸도 와서 경고하더라. 딸까지 와서 경고했다고? 네. 자기 엄마 재산 지키려고 했대요. 남편이 유산 노리고 있다고. 시어머니가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준호야, 너 정말 돈 때문에, 병든 여자 돈 때문에? 엄마,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장례식장까지 예약해놓고? VIP룸으로 100만 원 내고 예약했더라고요. 뭐? 장례식장을 미리 예약해? 죽으면 바로 유산 받으려고 준비한 거죠. 개새끼도 저런 개새끼가 없답니다. 그건 영숙이가 원해서. 뭘 원해?
유부남 남자친구가 지 장례 준비하는 걸? 친척들이 남편을 역겨운 눈으로 봤어요. 진짜 인간 쓰레기네. 너 에이즈 걸릴 위험 감수하면서까지 돈이 탐났냐?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면 지금 당장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 음성 나오면 내가 사과할게. 남편이 말을 잃었어요.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곳을 나왔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형제들에게 잡혀서 맞고 있었죠. 집에 와서 집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남편 짐은 현관 밖에 내놨죠. 박스 3개였어요. 20년 살림이 박스 3개라니 참 허무하더라고요. 야, 문 열어.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 내일 이혼소장 받을 거야. 변호사가 보낸대. 미경아, 제발. 오해야. 나 병 없어. 다 거짓말이야. 그럼 검사 결과 가져와. 음성이면 생각해 볼게. 안 왔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왔죠. 답이 나온 거예요. 대신 상간녀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주머니, 그 아저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뭐하러요? 엄마한테 결혼하자고 매달려요. 이혼 서류 받았다면서요. 엄마가 뭐래요? 문전박대했죠. 애초에 재혼할 생각 없었대요. 역시나였어요. 예상한 대로였죠. 엄마가 그러는데 그 아저씨 침대 기술도 별로래요. 그냥 돈 없어 보여서 가지고 논 거래요. 아, 진짜 불쌍하네. 그러니까요. 그 나이에 몸까지 버리고 얻은 게 뭔지. 일주일 후 이혼 재판이 있었어요. 남편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궐석 재판으로 끝났죠.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합니다. 피고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축하드려요. 깔끔하게 끝났네요. 남편 재산이 퇴직금밖에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강제 집행하면 됩니다. 2달 후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오빠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오빠 에이즈 확정 판정 받았대. 약 먹기 시작했다고. 그렇구나. 친척들이 아무도 안 만나죠. 다들 무서워해. 당연하죠. 엄마도 오빠 못 본다고 해. 아들 없는 셈 친대. 불쌍하긴 했어요. 0.1초 정도요. 또 한 달 후 동네에서 남편을 봤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고 있었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부스스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미경아, 그냥 가세요. 나 진짜 억울해. 영숙이가 에이즈인 줄 정말 몰랐어. 몰랐으면 끝인가?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용서? 지금 당신이랑 말을 섞는 내 인생이 아까워요. 꺼지세요. 지나가려는데 남편이 팔을 잡았어요. 나 지금 고시원사로 돈도 없어. 대출금 갚느라 빈털털이야. 그게 내 알바야? 영숙이도 죽었어. 지난주에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왔대. 그래? 몰랐네. 유산은 딸이 다 가져갔어.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 당연한 결과였죠. 상간녀도 바보는 아니었으니까요. 잘 살아. 아, 맞다. 서연이는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서연이 아빠 보고 싶다고 안 해? 안 해. 쪽팔려서 아빠 없다고 하더라고. 그 말에 남편이 무너졌어요. 편의점 앞에서 주저앉았죠. 그냥 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요. 불쌍한 마음 들면 지는 거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마트보다 시급이 좋더라고요. 손님들이 제가 만든 커피 맛있다고 할 때마다 뿌듯해요. 근 50년 가까운 세월 만에 찾은 제 재능이었나 봐요. 서연이는 예고에 합격했어요. 새로운 피아노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번엔 남자 선생님으로 모셨어요.
70살 할아버지 교수님이시죠. 안전 제일이니까요. 시어머니는 가끔 연락하세요. 미안하다고 아들 잘못 키웠다고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해드려요. 진짜 괜찮거든요. 남편 소식은 이모님 통해 들었어요. 병원비 감당 못해서 의료급여 신청했대요. 나라에서 주는 약 먹으며 근근히 산다고 하더라고요. 고시원에서 쫓겨나서 지금은 쪽방촌에 산대요. 가끔 막노동 나간다는데 아픈 몸으로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상간녀 딸한테서도 한번 연락이 왔어요. 엄마 유산 잘 정리했다고 고맙다고요. 건물 팔아서 해외로 이민 간대요. 엄마 같은 여자 안 되겠다면서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이는지 벌써 3번 결혼했다더라고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2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신혼 때는 나름 괜찮은 남편이었거든요. 월급날이면 꽃 한 송이 사왔고 제 생일도 꼬박꼬박 챙겼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중년의 위기였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요즘 제 일상은 평범해요. 아침 서연이 도시락 싸주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저녁 먹고 드라마 보고 자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아요. 남편 없는 집이 이렇게 평화로운지 몰랐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거짓말 들을 일도 없고요. 혼자 먹는 저녁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이면 천국이에요. 서연이가 가끔 물어요. 엄마 재혼 안 하냐고요. 안 한다고 했어요. 한 번으로 족하다고. 이제 나만 위해서 살 거라고요. 이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웃기죠? 하지만 뭐 어때요? 인생은 원래 코미디잖아요. 비극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코미디더라고요. 그래도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남편한테는 비극이겠지만 그건 자업자득이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비슷한 일 겪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참지 마세요. 인생은 짧고 쓰레기는 빨리 버려야 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